자, 안녕하세요. 한영외고 2학년 내신 대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현재 그 책이 확실하게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은 이제 제 입장에서 분석이 완벽하게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한영외고 문제는 어떤 선생님들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범위는 많고 문제는 복잡하고 이제 선생님 말로는 문제가 지저분하다는 표현을 쓰던데,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 한영외고 하나를 할 그 에너지나 노력이면은 일반 고등학교 최소한 3개에서 4개까지가 가능하다. 일반 고등학교 3개를 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라고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여러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본바도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 얘기로는 해줘봤자 사실상 뭐 영양가가 없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증원 효과로 이어진다든가 실익이 없다는 거죠. 실익이 없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편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많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문제가 특이한 점도 있는데 그 특이한 점의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볼 때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시험을 위해서 보는데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영어식 문제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고 뭐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사실상 그 수능 유형하고는 다른 원어민이 국어 시험을 볼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를 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학생들을 수능 목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를 놓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색다른 유형이 돼버리는 거고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어렵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실제 제가 봐도 대원외고 수준하고 봐도 까다로운 정도가 2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제 이름은 오길준이고요. 그 OK지는 이름에서 일단 딴 겁니다. 그리고 만사, 통하는 지대, 지역이라는 의미로 이제 OK존에서 존으로 제가 해놓은 거고요. 우선 이제 궁금한 건 설명의 순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한영외고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 적절한 대비가 가능한가 하는데 미리 얘기하면 적절한 대비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정도의 차이다. 그러니까 100% 대비를 시켜준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까지를 대비가 가능할 것인가 싶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80%라는 것이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80%하고는 어떤 정도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있겠죠. 한영외고의 대표적인 유형과 킬러 유형의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학부모가 되건 학생이 되건 간에 다른 선생님들이 유명한 분들이 대치동에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명세라고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선생님들은 저를 거의 다 압니다. 저는 강사분들한테 오히려 유명하지 학생들한테 유명한 경우는 아니고요. 어찌됐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유형과 한영외고 문제의 차이점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한영외고만의 특징들에 대한 얘기라고 좀 보는 게 낫겠죠. 이거 좀 겹치기는 하는데 일단 거기 가서 보고요. 대원외고와 비교했을 때 한영외고 문제의 출제 포인트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슷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바로 이제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설명회가 못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하도 다양해가지고 일반적인 형태다 그런다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쉽게 안 될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는 설명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과도한 지문의 길이 이거는 이제 외고생이다 그런데 거의 다 똑같아요. 과도한 지문의 길이는 그러니까 시간 압박이 이제 좀 있을 수 있겠죠. 과도한 일치 여부 문항수와 다양성, 과도한 어휘 문항수와 다양성, 완벽한 대비가 가능한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선 이제 문제의 종류는 표면적으로 단순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문제는 단순해 보이는데 좀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단순하지가 좀 않다 하는 겁니다.
동일한 유형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해져 버린다는, 출제 방식이 다양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가보면은 제목형이 있는데, 이 제목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문이 길다 보니까 단락이 A에서부터 최소한 2라든가 아니면 더 나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형에서는 이 A에서부터 E까지 단락이 나눠졌다 그러면은 전체에 대한 제목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에 해당하는 제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이 각 단락별 제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해놓고는 각 단락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이제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제목, 이 형태는 그러니까는 난이도에 있어서는 어려운 난이도라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제 제목 이런 경우는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특히나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어휘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 어휘 위주라는 게 뒤에 가면은 다시 설명이 될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제 EBS 그 빈칸 정답 적중을 다 어떻게 했는가 이제 하는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믿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좀 이거는 고난도가 아니라 좀 쉬운 유형이다, 지금 이 편입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외견상으로는 1문제 같아요. 1문항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다시 그 추가 문제 형태가 추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틀린 그 지문에다가 5개 이제 줄을 그어 놓고 1, 2, 3, 4, 5라든가 A, B, C, D, E라든가 그어 놓고는 문법적으로 틀린 개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개수는 이렇게 물어요. 이래 놓고는 다시 추가 질문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틀린 곳을 수정하시오. 그러니까 옳게 고치시오. 이거는 운이 통하죠. 운으로 맞출 수가 있죠. 애매해도.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완전히 알고 있느냐 이렇게 간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감점이 하나당 1점이라든가 그런 데면은 그 감점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외국어의 특징이 그러는데, 뭐 1점 차이가 되건 0.1점 차이가 되건 그 차이는 정확하게 거의 다 드러나게 돼 있는 이제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통표현이라는 얘기는 전체 지문이 있다 그러면 전체 지문 중에서 여기도 표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뭐냐 하는 건데, 이건 하나의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되건 그건 이제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공통표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느 부분하고 연결이 되냐면 어휘 부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선택지를 얼마나 선생님이 까다롭게 비슷하게 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공통표현 넣기인데 공통표현 어휘인데 이거 자체가 사실상 그 수능 유형에서는 빈칸에 해당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어휘인데 이건 핵심어인 경우죠. 핵심어.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유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틀린 개수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올바른 형태로 고치시오 해버리면 이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렵지는 않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수능 유형에서는 문장 삽입이나 순서나 빈칸이나 어법, 어휘에서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한영 외국 문제에서 보자면은 이게 아주 어려운 형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수능 형태니까요. 그리고 5번에서 같은 경우는 특정 설명 부분이 지칭하는 단어나 개념. 이거는 이제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어떤 한 지문이, 그 문장이 있다. 그럼 여기에 줄을 그어놨어요. 근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한 단어로 있다 치면은 단어가 무엇이냐라든가 한 단어가, 아니면 특정 개념이라든가, 이걸 이제 찾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칭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어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의미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빈칸이니 연결어가 아니라 빈칸이다, 어휘다, 핵심어다 하는 것이 다 거의 걸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제 수업 방식이 어휘가 특히 강조가 되고 있는 이 한영 외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가장 적절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추가 설명 부분을 보시면은 좀 이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옥일준의 수업 방식에서는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위에서부터 쫙 내려왔을 때 어법에서 이게 이제 변수가 하나가 있긴 하지만은 여기까지는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일단 아니죠. 그리고 6번으로 이제 와서는 그 특정 표현 부분의 의미를 묻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 문제가 여기 하나만 있었던 거하고는 다르게 여기도 줄이 그어져 있고 또 여기도 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도 줄이 그어져 있고 뭐 이제 5군데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겠죠. 그럼 이거를 A, B, C, D, E 해놓고는 이 각각의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지는 함축 의미가 뭔지 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든가.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부분 자체는 사실상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은 이것은 일치 여부하고도 다소 비슷합니다. 일치 여부, 그러니까 유사일치 형태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 표현 자체가 이런데 여기서는 그 비유적인 표현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 뒤에서는 이 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떻다. 근데 실제로 분위기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이 이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그 새끼를 죽이고 싶을 것이다 라든가 이런 표현을 잡아내게 해놔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 같은 경우는 이놈을 이제 이 표현이라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른한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특정 표현 부분의 의미라고 제가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도 가능하냐면은 이 표현을 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내지는 어른의 경우 이렇다면 애들의 경우라면은 이런 것이 사례일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그 출제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을 잡기 힘든 그런 그 선택지들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져요. 다만 상당 부분은 그 어감까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어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은 나올 수가 있다. 이해를 시키면은 아주 어려운 경우까지는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콜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될 때 그게 문법적으로 봤을 땐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상은 어감이라든가 이게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봐봐요. 제가 그 여자를 죽였다고 생각을 한다 이랬을 때 의미가 다웃을 쓰면은 안 죽였다죠. 안 죽였다고. 서스펙트를 쓰면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의심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우리는 배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걔가 죽였다. 걔가 살인자다고 얘는 걔가 살인자일 리가 없다. 이렇게 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단어들 간에 배치를 시켰는데 얼핏 그냥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의미상 맞지 않는 경우, 이 경우들을 이제 골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섬세하게 어휘에 대한 감이죠. 어휘에 대한 느낌이나 이것을 알아야지만 돼요. 단순하게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해가지고 의심한다 해가지고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그 어감 자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놈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놈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치 여부하고 어휘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는 별도로 뒤에서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자, 뒤로 가서 이건 이제 별도로 이제 그 한 항목을 이제 제가 좀 잘라놨습니다. 이걸 제가 써놓으면서도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편할까? 그랬는데 등급을 결정하는 복잡한 이제 어휘나 일치 여부 문제들 그랬습니다. 일치 여부 문제의 다양성 및 특징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문항수가 총 15문항입니다. 15문항인데 보면은 이 15문항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거 자체가 이 시간 압박을 엄청나게 줍니다. 15문항인데 그게 선택지가 5개씩 있잖아요. 5개씩 있는데 이 선택지가 별로 짧지도 않아요. 짧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15문항이다 그런다면은 이거를 15 곱하기 5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곱하기 5. 그러면 거의 항목이, 읽어야 되는 항목이
70항목이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내용이면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본문 내용을 다 안다 치고, 이거는 예문으로 나올 테니까, 선택지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본문 전체 수준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가 돼버려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시간 압박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단 깨진다고.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선택지를 보면서 본문 내용하고 대조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본문 내용은 사실상 이미 머릿속에 내용 흐름이라든가 여기까지는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읽으면서 이걸 일일이 하나씩 한다 그러면 시간 압박 때문에 어차피 문제를 다 못 풀고 박살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사전에 준비시킬 때 철저하게 시켜놔야지. 그러지 않고는 내가 가서 보고 읽고 푼다의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문학세가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마저도 또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일체부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 글로 쓰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만 물어요. 근데 이 한영외국어는 추론형이라는 게 있어요. 추론형이라는 것은 글자로 표현할 때는 이걸 정확하게 이게 어떻다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 근데 정황상, 상황상 이게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에 비춰서 얘가 이제 얘를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의 결과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이 추론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조금 어렵죠. 근데 여기까지만 나오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문학적인 내가 문학도라면 이거를 어떻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 자체를 또 내버립니다. 그리고 시사평론가적인 이 부분까지 내요. 내용 자체가 도덕적으로 어떤 거에 따지면은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행동은 거기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런 행동은 칭찬받을 것이다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씌가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떤 사례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에서는 없는데도 없는 내용을 써가지고 표현을 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 및 의미 해석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치여부인데 가령 A, 단락이 이제 A,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A, B, C, D, E까지인데 나뉘는 게 있고 안 나뉘는 게 있고 그러는데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단순한 일체부 형태로 얘기를 하고 B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추론형으로 해버리고 C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평론가적이라든가 이렇게 해버리고 E의 부분에서는 특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해석이라는 거나 이 어휘는 어떤 경우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막 섞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행 형태가 아니에요. 복잡해져요. 그게 이제 어렵죠. 학생들한테는 어려워진다. 써지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답을 찾지? 이게 그러니까는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 한영외고의 특징이 분석된 상태에서 이건 이럴 수 있다, 이건 이럴 수 있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제가 백날 가량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그 문제 그러니까 장문형으로 선택지를 일체 여부를 많이 내줬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일체 여부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과 포괄적인 내용을 결합시켜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포괄적인 내용,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치여부라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더 확대 해석해서 거기에 없는 내용을 역으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까지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문을 보는 속에서 하면 이게 이럴 때요. 뭐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본문이 없습니다.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일체여부 형태로 가는 경우, 단락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각 단락의 어휘 및 이제 사례형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건 지금 이 내용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이제 엄청나게 복잡하다 하는 거예요. 복잡하다 하는 거.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100%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지 못해요. 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A 부분이 사실상 A 부분이 E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때, A에서의 문제가 E라는 쪽으로 해결이 될 때, 해결 방법이 언급된 문단은 단락은 어느 부분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해결 그 방법이 그 방법으로는 어떤 단어가 해결 방법으로 나왔는가 이런 식으로 다시 나와버린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인용부 해놓고 내는 것까지를 일치여부에서 다룹니다. 근데 그럼 결국 이 일치여부라는 것은 어디에서 단서들을 잡아야 되냐 하면은 어휘를 설명하는 데서 어휘 부분에서 잡아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휘 부분에서 잡아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휘 문제는 그럼 또 어떻게 나오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영외고의 가장 큰 그 학생들의 이제 골칫거리는 뭐냐 하면은 시간 압박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예요. 근데 어휘에서는 시간 압박을 다 헤쳐나간다 해도 어휘에서는 어휘 자체를 몰랐을 때는 내공이 딸리는 경우는 이제 다시 무너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휘 내공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깨집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어휘 문제의 다양성과 특징은 그랬는데 어휘 문제는 문항수로 보자면 총 9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에서 같으면 일치여부 2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휘 문제도 한 2문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니까 수능에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 한영외고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전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전체 문항이 35문항 정도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가 돼요. 이것도 꽉꽉 차가지고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럼 35문항 중에서 이 9문항이 앞에서 봤듯이 15문항이 15문항이 뭐였어요? 일치여부였잖아요. 일치여부였는데 이게 지금 어휘가 그죠? 9문항이 어휘란 말입니다. 그죠? 어휘.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항목이 몇 개 항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70개 정도의 항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항목이. 근데 여기서 지금 써놨듯이 여기서 몇 개 항목이 나온다고? 60개 항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60개 항목이. 그럼 이거 자체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어휘 문제나 일체어부 문제를 냈을 때는 어차피 10개 항목밖에 안 되잖아요. 많아봤자 두 문제니까. 물론 되낸다 해도. 근데 여기서 같은 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일반 학교에 비하면은 몇 배가 늘어나는 게 7배의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도 6배의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부담이냐? 그럼 또 그게 아니에요. 어휘는 또 외고니까. 아주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편입시험에서도 상위 어휘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까지 끼워 넣는다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여기 가보죠. AB 요약형 빈칸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외고 문제에서는 요약문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나오는데 요약문 자체는 별로 이제 다루질 않아요. 대신 이 A, B 해가지고 A, B 해서 이게 요약문 형태로 그 A, B를 짝지은 것이 있는데 이게 요약문 형태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단어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어가 2개란 얘기예요. 단어가 2개형인 경우. 이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A, B, C, D형. 그러니까는 수능에서는 A, B, C 선택형으로 나오는데 이제 하나 더 있어가지고 세형이 아니라 개형입니다. 개형. 4단어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 내는 게 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라고 해서 수능에서는 1, 2, 3, 4, 5 해가지고 이제 그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것 그리고 A, B, C 해가지고 선택형으로 내는 거 이게 2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그 한영외고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되어지는 게 외고에서 당연히 나오는 게 일반고에서도 이건 나오죠. 영영사전형으로 이제 그 특정 단어를 준 상태에서 이 단어를 풀어 쓴 것 중 그 영어사전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아는 것들을 고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선 이제 3가지 형태가 지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2가지 형태는 사실상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휘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의미상 흐름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다 학생들이 성실하게만 하다 하면은 이건 다 강의에서 포함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영영사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것도 이제 어렵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본문 내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주어진 단어가 있으면은 영영사전은 주어진 단어보다는 훨씬 쉬운 단어로 가야 됩니다. 쉬운 단어로. 그러니까는 이 단어를 이제 주고
준 상태에서 해석을 해놓은 것이 해석이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렵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역으로 가는 경우, 해석을 준 상태에서 여기에 단어를 쓰시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단어를 철자에 첫자만 준 상태에서 이 해석, 그러니까는 이제 사전 풀이를 보고 역으로 찾아서 쓰시오 했을 때는 이거는 스펠까지를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병행해서 가능한 구조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한용예고 어휘 출제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는 본문 채우기가 있어요. 좀 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 A, B 두 개를 넣기 했는데 형태는 크게 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해놓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단어를 해놓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갈 단어들을 밑에다가 그냥 쫙 나열해 놓고 몇십 개를 뭐 20개까지 나열해 놓고 여기에 들어갈 것을 각각 찾아 넣으시오. 이게 있어요. 근데 심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그게 쉬어봤어요. 뭐야? 16항형이라는 게 16개가 이게 있어가지고 아니 11개라는 것이 11개가 여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다 채워 넣기가 있어요.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결국 이제 이게 이 본문 채우기용이라는 얘기죠. 본문 채우기용. 근데 이것도 성실하게 학습을 하면은 아주 어렵지는 않겠죠.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용어의 지문이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지문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는데 그럼 그게 많아지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담스러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가 11개를 그 단어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한글을 막 준 상태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어를 이제 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것을 대체해서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가지고 여기에 영어로 이제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16항이 아니라 이게 20항 정도 되나? A, B, C, D 그러니까 1, 2, 3, 4, 5 했는데 여기 각각마다 4개씩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글로 단어를 주고 한글 뜻을 써. 근데 이 중에서 틀린 것 전부 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단어라는 것이 딱 한 단어로만 된 것을 주냐 하면은 수거 개념까지 다 줍니다. 관용 표현 같은 것까지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문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문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 뭐 그다지 틀리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죠. 이것까지는. 그래서 본문에서 사용된 것들의 의미의 이제 적절성 그랬는데 의미의 적절성이라는 얘기는 그 본문 내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그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은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하는 거예요. 근데 별도의 선택지에서 또 사용해가지고 부적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본문 내에 있는 단어건 아니건 간에 그냥 1, 2, 3, 4, 5 이렇게 줍니다. 1에서부터 5까지 주고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써놓고 나서는 이 문장에 여기에다 그 한 단어의 줄을 그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의 흐름에서 이 어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단어를 모른다 그런다면 여기서는 이제 고급 단어가 또 쏟아집니다. 그럼 이 단어를 모르면 깨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의 또 단어가 어떤 게 있냐면 무조건 본문에 있는 단어를 해놓고 영어로 동의 단어를 써놓습니다. 그게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조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형태 자체가 무척 다양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항목 전체 항목 개수로 보자면 거의 60개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이제 이쪽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그 한용외고에서 내는 문제의 유형을 100% 맞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그 문제 출제하는 방식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왜냐하면 동의어가 여러 개가 있다 했을 때 저는 이걸 동의어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이제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100% 커버해 주기를 바라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문제는 100%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 것은 거의 100%에 가깝게 해주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문제의 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한용외고는 그렇지가 않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100%는 아니라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제가 전체 유형이 문제가 35문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5문항인데 5문항 정도는 5문항에 대해서는 이게 좀 대책이 불분명하다, 애매하다요. 전혀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 5개 형태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차원입니다. 근데 이 정도만 못하고 나머지 걸 그래도 거의 해줄 수 있다 그런다면 그 정도면은 사실상 한영외고의 그 내신 강의로서는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보기 드문 성공 케이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 그럼 뒤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그 오길준 그럼 너는 도대체 어디서 뭐 하다고 왔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뭐 하시는 분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시든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후다닥 가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말썽이 좀 많았던 이제 이런 경우에요. 우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역대급 오길준의 이제 수능 EBS 연계 정답 적중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지금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죠. 이제까지 오길준을 능가하는 적중 강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걸 안 했고요. 그러니까 2006년, 2016년 수능에서 결과가 조금 이제 저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보통 선생님보다 못 나왔다가 아닙니다. 오길준은 정답 적중만을 적중이라고 했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정답으로 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거들은 제 블로그에가 다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증거가 없어요. 근데 저는 2011년부터 있어요. 2011년부터. 근데 좀 개수로 이제 자료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2013년 그러니까 2013년이라는 게 2012년 말에 본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분류가 돼 있는 것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8개 적중이다 그러면 빈칸은 다 오고 그럼 문법까지 이렇게 이제 간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스카이드에서 강의를 하던 때인데 수능 자체에서는 좀 덜 했다 하는 거. 그리고 2017년이나 18년은 강의를 않고 이제 제가 저술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오길준 베끼기 논란 이제 스카이드에서 저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 블로그를 가서 한번 보시든가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의미 분석이 수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강의는 항상 오길준이 가장 먼저 완강을 했다. 이거는 이제까지 EBS 강의를 하던 경우에는 계속 제가 가장 먼저 빠른 완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미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끝나 있어요. EBS 책 2권 나온 거. 그 강의가 완전히 완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지를 않죠. 그리고 다른 분들과 시간 차이는 기본적으로 짧아도 한 달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긴 경우는 3달 차이, 거의 100일 이상까지 차이가 났던 게 과거의 경험이고, 올해도 역시 이제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스카이드에서 6월 달에 이제 적중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오길준은 지금 100%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참고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에 지문 적중, 그리고 지문 적중, 그리고 여기서 지문 적중, 지문 적중, 이런 거는 다 사실상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사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지문 적중이라는 게 있고 유형 적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용어가 생겨난 거는 저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의 피해가 하도 심해서 이거를 실명을 거론하면서 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다 밝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4년 이상 동안 계속 온라인에서 이제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법적으로 간에 어쩌네 하고 학원에서도 그러고 대성학원에서도 그랬고 이투스에도 그러고 메가에서도 특정 선생님이 이제 그랬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루빈이 이제 이런데 유명한 사이트들이 저를 다 그래서 이제 적대시 하고 심지어는 네이버까지 그러고 네이버에서는 나중에는 결국 검색어 조작을 해가지고 저 때문에 검색어 팀이 회의까지 했어요. 이 얘기를 왜 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하고 직접 네이버 통해서 당사자가 있으니까. 제발 이제 오 선생님이 좀 그거 좀 내려달라 하는 조치까지 네이버에서 저한테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베끼기 사건이 뭔지 하는. 그래서 이 유형적중이다, 지문적중이다 하는 것은 제가 이거를 구분해서 써라. 적중도 아닌 것을 지문이나 일치시켰다고 해서 그 과장 광고해가지고 학생들 사기치는 행위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특정 선생님도 조모 쌤과 고모 선생님이라는 분은 그때 당시에 EBS 지문의 100%를 강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EBS 지문이 전체가 1000문제다. 그럼 1000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 놓고 이제 지문적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적중이라는 표현을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강의를 다 했던 겁니다. 그럼 참고로 이 오길준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지문이 가령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를 다른 선생님처럼 다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치가 있는 60개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버려버려요. 그럼 나머지를 버려버린 게 여기에서처럼 아예 표시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루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른 분들이 지금 100%가 적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지칭 추론이라는 것은 100% 적중을 했지만 이거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수가 정해져 있고 뭐 뻔한 거기 때문에 쉬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한테 설명 안 해줘도 그냥 다 답을 맞추는 거니까. 어찌됐건 간에 가장 많은 적중을 한 거는 100%로 유형이 간 거는 이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빈칸하고 어법하고 어휘하고 이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했어요.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 60%만 강의해가지고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나머지 분들의 일부는 100% 강의했고 100% 강의했다 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이제 안 다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제가 심하게 모든 그 강사분들한테 그 지문적중이나 사기치지 마라 그러고 이걸 계속 사기치는 경우라면은 다시 실명 거론하면서 어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나마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각사 다른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회사를 해봤자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인강업체 해봤자 4개 정도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간단하게는 그럼 어떻게 적중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6월달 건데 6월달 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흐릿하게나마 줄이 그어진 게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색깔이 조금 다른 거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역시 그렇고 이렇게 이건 지금 제가 이제 2월달에 강의를 했다 그런다면은 지금 현재 이미 완강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그 강의 화면에 있는 걸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강의해 놓고 6개월 후에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죠. 수능에 나와도 그러면은 뭐 10개월 후에 나오는 뭐 이런 식이 되겠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딱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답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공부할 때 딱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10초 만에 나오고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뒤로 가봅니다. 좀 전에 거하고 틀리게 여기도 줄을 이렇게 이제 2개를 해놨고 여기 빨간색, 파란색은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줄을 그은 겁니다. 그 캡처한 상태에서. 근데 원래 이제 줄 그어놓은 게 이 부분 지금 그어놨고 이 부분하고 여기 지금 일치해서 그렇지 여기 선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색깔이 비슷하게 가서 그렇지.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이제 제가 해놓고 이 부분도 좀 해놨죠. 그러면 길게 본다면은 4군데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한 거는 이 부분이고 이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 자체를. 근데 답은 여기가 이제 이놈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좀 흐릿흐릿하게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이거는 문법이 되건 어휘가 되건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내용은 틀리게 여기서는 학생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학습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형 외고의 차원에서 같은 경우는 앞의 지문 형태가 아니라 앞의 지문처럼 단순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뒤에 것처럼 좀 여기 흐릿하게 보이지만 이건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위주로 가야 되고 앞의 내용 같은 경우는 한영유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맞습니다. 제목이 되건 뭐가 되건. 근데 이런 지문이었을 때는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저는 이쪽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한다 하는 거예요. 시간도 훨씬 더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도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때 나온 게 수강평입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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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그리고 이 밑으로 훨씬 더 있습니다. 90점짜리 거는 아예 정리를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게시판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것만 별도로 이제 분류하는 기능이 있어요. 스카이드에서. 이게 지금 스카이드 당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거는 이제 여기 보면 20분 남았다, 20분 남았다, 30분 남았다, 30분, 30분,
10분 남았다, 30분 남았다, 30분 남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시간이 남지 않았던 학생들인데 이렇게 남았다요. 근데 이 효과는 제가 스킬 강의를 같이 이제 학생들이 듣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EBS에서 답이 그냥 다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그냥 툭툭툭 이제 가는 거에다가 또 스킬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스킬 부분까지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스킬 강의를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특정한 선생님이 그 스킬 강의 원조라고 그랬는데, 스킬 강의 원조는 저예요. 왜냐면은 뉴스란에 오길준을 찍어보면은 네이버에 15년 전에 17년이나 됐을래나? 그때 그 제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때 교육부에서 대표 사이트로 제가 있을 때고, 매일경제 신문에 나왔을 때고, 그때 처음 각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라고 해요. 처음 나온 게 저예요. 그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자기가 했다 하면서 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오수생인데 자기는 대한민국 강사들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 근데 그 모든 선생님보다 오길준이 낫더라, 이제 이 얘기고요. 안 믿고 싶겠지만은 그냥 여기 보세요. 그럼 이게 이제 9월 달의 내용입니다. 9월 달에도 제가 빈칸을 저기를 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게 이제 몇 군데 더 있죠. 그러니까 네 군데로 보면 되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로 보면 되겠죠. 근데 동그라미 친 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여기에 그냥 답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 위에를 보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이래요. 그럼 학생들이 이거를 해놓고는 볼 때는 이 부분만 확인을 그냥 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4회도 기준, 5회도 기준 그게 필요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냥 나온 거죠. 그럼 뒤에 이제 또 32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월 달 거. 근데 32번 거는 훨씬 또 좀 낙서가 좀 많잖아요. 낙서가 좀 더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 밑에는 볼 필요가 없다요. 여기서 이 부분을 지금 해놨는데 여기에 바로 들어간 게 이겁니다. 이게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줄 그어놓은 거는 사실상 두 군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인데 그 두 군데 할지라도 그 한 문장 속에서 두 군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자마자 10초가 안 걸려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걔네들 공부했을 때도 이것만 눈에 들어오게 제가 그 굵은 글씨체로, 볼드체로 표시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물론 어휘 개념은 또 어휘 문제를 낸다 했으면 다른 부분이 몇 개 이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결과는 또 그 평가는 어떠냐 하면은 9월이 좀 더 어려웠나 봐요. 97, 97 뭐 해가지고 쫙 그 97, 100, 100, 98, 100, 98, 100, 100 뭐 이렇게 나옵니다. 97, 100, 뭐 97, 100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밑으로 쭉 이어집니다. 공간상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근데 뭐 5등급이 6월 5등급이 91점 맞았다. 3개월 만에 그죠? 이제 그 5등급이 91점이 됐다 하는 거죠. 30분 남고 뭐 하고 30분 남고 30분 남고 40분 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저기를 가서 보세요. 직접 그 제 블로그에 가보면은 이 내용을 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학생들의 그 댓글을 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스카이에듀에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거고 그 내용을 선생님들이 다 봤으니까 제가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대한민국 전체 그 모든 학원의 강사들의 전체 그 소감 평을 다 합한 것보다 제 거 하나가 훨씬 많았다 하는 거.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과 한해고 스타일과의 괴리감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EBS 그 원문제를 가지고 6가지로 변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원래는 이제 연결어 문제로 나왔는데 연결어 문제를 그 순서 문제나 또 이제 문장 삽입 형태로 내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한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간에 한영외고에서는 문제가 하나밖에 안 다뤄지는 형태였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휘 쓰임인데 어휘 쓰임 같은 경우는 한영외고생들은 무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그 본문 내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어휘 쓰임의 개념이 결국은 그 일체어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주제 제목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죠. A, B, 빈칸 뭐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법인데 어법은 어차피 이제 한 문제인데 두 문제처럼 나왔던 거니까 그거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을 하면 되고, 그리고 외고생들 정도다 그런다면은
어법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이거다. 근데 이해가 안 되니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되면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빈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빈칸이 그 빈칸 내용인데 이거는 빈칸으로 볼 필요 없이 이제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요약문입니다. 그래 요약문으로 만들었는데 이 요약문에 들어가는 빈칸 자체는 여기에 있는 A, B 이제 이 내용은 저는 가능하면 위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안 씁니다.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써줘요. 그럼 결국 그 동일 의미로 짝지어진 것 중 아닌 것은 이 문제에 해당될 수가 있고 이거 자체가 뭐가 될 수가 있다. 제목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는 어법이 또 나왔나. 어법을 제가 뭐 두 가지로 냈나 보네. 어법 옳지 않은 것을 두 가지로 냈나 봐요. 뒤로 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저기를 하고요. 대원외고와 비교한 그 한영외고의 변형 포인트. 근데 대원외고 문제는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작년에 출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대원외고 문제가 좀 더 그 한영외고보다는 좀 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출제자가 그 내는 방식의 차이가 상당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제 한영외고 지문을 가지고 할까 했는데 한영외고 지문을 제가 입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가볼게요. 그 지문 자체가 지금 길이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거는 활자 포인트가 24였는데 이건 지금 20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시험지를 딱 보면은 시험지의 한 페이지에 반이 되든가 반을 더 차지할 수도 있고 그래요. 거의 꽉 채우는 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은 지금 A, B, C, D, E 이렇게 E, F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빈칸 있고 여기 뭐 단어, 여기 또 단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앞에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도 빈칸, 여기에는 이제 그 철자 하나를 주고 또 이렇게 비해놓고 여기에서는 또 그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 쓰시오. 두 단어로 쓰시오. 이제 이런 구조예요. 자, 뒤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A 단락에서 이 밑줄 친 이것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거는 길게 써야 될 때는 길게 쓰는 거고 짧을 수 있으면 짧게 쓰는 거니까 그냥 그렇고요. 2번에서 같은 경우는 B와 C에서 빈칸에 적절한 것은 B 단락에서 하나, C 단락에서 하나씩을 고르겠어요. 그럼 이게 그 단락에서 핵심적인 단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사실상 한영외고에서 각 단락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휘 문제로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B하고 C에서 역시 이 요약한 문장일 때 A, B에 들어갈 것은 이래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어휘 개념 쪽으로 가고 제목하고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서 요약문에 해놓은 것은 뭐하고도 같이 갈까요? 일치 여부 문제하고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동시에 걸린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가면 C하고 이제 B하고 C에서도 제목이 뭐냐?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것도 이제 어차피 유형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 해놨는데 이거 자체는 이제 두 단어를 찾아 쓰시오. 이게 저기에서도 있는 거죠. 한영외고에서도 이제 동일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같은 경우는 이 정의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시오. 근데 이것도 한영외고에는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다 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다른 유형에서 세부적인 다른 추가 유형이 없을 뿐이지 어차피 이제 다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는 D하고 E에서 이것도 요약문에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가서 채워라. 그러면 어휘 문제가 되면서 제목과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휘 개념이라는 건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한영외고에서는 줄 그어놓고 가령 줄 그어놓고 동일 의미로 짝지어진 것 중 아닌 것은 이런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고요. 키버스트를 동일한 의미가 되도록 주어진 단어로 시작해서 써라 그랬는데 뭐 이제 애를 낳는다든가 낳다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D자를 줬어요. 딜리버인데 여기 답은 딜리버니까 운반하다, 전달하다, 뭐 구조하다 하는데 분만하다 하는 의미로 쓰인 걸로 이제 낸 겁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를 주고 지금 이 단어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한영외고도 이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일치여부예요. 일치여부인데, 한영외국것이, 대원외국것보다는 일치여부가 조금 더 길긴 합니다. 길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했어요. A, B, C, D, E로 끝내질 않고 좀 더 길게 갔습니다. 길게 가가지고 틀린 것을 두 개 고르게 하는. 물론 이제 한영외국도 두 개 고르게 할 수도 있고 하나 고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영외국에서 같은 경우 이 지문 하나, 긴 지문 하나에서 일체여부를 두 개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두 개를. 근데 저도 여기서는 두 개로 해놨어요, 일부러. 근데 우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건데 제가 이제 이 일치 여부를 냈을 때는 어떤 식이냐면 여기에 있는 일치 여부가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파악이 되는 경우라면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일치 여부를 꽈서 낸다 할지라도 이거를 맞췄을 때는 그게 다 피해가지 못하게 저는 이거를 장문을 해 놓은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내용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내용을 단순하게 위 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 아니라 꼭 포함하는 게 추론을 포함을 합니다. 추론. 그러면 실제로는 책의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추론을 해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뒤로 가보면은요. 뒤에까지 가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렇게 해놓은 거죠. B에서 E까지만 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밑에는 B에서 E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첫 단락하고 지금 마지막 단락을 제가 잘라내고 출제를 한 거죠. 출제를 했는데, 여기서는 A와 F에만 근거해서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성립되는 방식이 틀리다 하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래 놨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해서 뭐 설명을 짧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아니었고, 분석을 이제 작년 2학년 1학기 거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한다 치면은 어느 정도 틀이 바뀌는지, 안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 간에 기본적으로 정해진 틀이 이것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의 이제 문제가 있다면 하나를 좀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이 수업을 이제 저한테 이제 듣고 싶은 경우라면은 가능하면 예전의 문제도 제가 좀 볼 수 있게 좀 학원에다가 좀 전달을 해줬으면 싶어요. 학원에 내용이 별로 이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가, 기존 자료가. 그래서 함부로 받았기 때문에 100% 정확한 분석이라고 아직 장담하기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유형이 나온다 할지라도 분석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이상을 벗어나는 출제라는 것은 별로 없을 테니까. 대신 수능 유형에 가깝게 좀 뻔한 형태를 일부 추가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정도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덜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설명 자체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100% 뭐 장담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외고 문제, 대치동에서 어떤 선생님이 하셨건 간에 분의 못지않은 강의는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100% 만족을 제가 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수업의 결과로서 여러분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결과는 좋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선생님들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수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을 찍어서 올리는 것처럼 시간 안배가 좀 적절하지 않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학원 현장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 여기에서 일부를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비밀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제가 자료를 올리면 학생들이 거기 와서 그냥 듣는 방식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이 부분은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 너무 길었는데 하여튼 지겹지는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새로 내용이 입수가 되면 그때 제가 시간 여유가 좀 된다면은 빨리 뭐 예상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뭐 다시 한번 쇼를 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극히 일부에 한해서.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 나가려다가 잠깐 멈췄던 게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그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오길준 지자랑 펼침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외 적중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쫙 훑어보시면은 어떤 사람인지 하고 뭐 이런 건 대충 파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믿으셔도 크게 손해는 안 보실 거다 하는 차원입니다.